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집메리카의 최태은 선생님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국도 다녀오시고 여러가지 바쁜 일정 중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9월을 맞아서 9월도 거의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자율에 관한 것들 말씀 질문하시는데 오늘은 부동산 3중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3중고란 요새 누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끝없이 치솟아 오르는 이자율, 게다가 집값도 지금 팬데믹이 지났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오르고 있죠. 게다가 집이 살 집이 없다는 거, 지금 난리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3중고를 견디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부동산 한 지 25년 넘었는데 지금 이런 경기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율 지금 3% 미만 되는 이자율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7% 이자가 됐다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작년 이맘때 이자율이 6% 정도 됐었고요. 지금 7%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셔야 되는 거는 이자율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지금 많아지셨어요.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이 와중에서 미국 전국에 그 모든 트랜잭션 집 거래의 27%는 전액 현찰 거래였어요. 그거는 지난 2019년 19%보다 훨씬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그냥 전액으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자가 좀 떨어질 때까지 나 기다려서 그럼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를 테니까 나 나중에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7%의 전액 현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도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잘 속을 살펴보면 그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집 사기 어렵다 하지만 29%의 지금 거래는 처음으로 집 사는 first home buyer들이에요. 그럼 first home buyer들은 지금 이미 집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쿼리를 없고 다운 페이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거래의 29%가 처음 집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마켓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렌트가 워낙 치솟았기 때문에 렌트로 계속 집값을 내서 돈을 정말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집을 갖겠다 하는 염원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자율이 높았다고 해서 부동산 마켓이 주춤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소규모 인디비주얼 인베스터라던가 또는 그 두 번째 집을 세컨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 거래량의 미국의 전체에 보면 16%가 세컨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은 사실 돈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페이오프 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연금도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세컨홈 많이 사시고요. 또 안에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마켓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DC에 우리 마켓 리포트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일주일 됐네요. 지금 Days on the Market, Average Days on the Market,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팔겠다 해서 내놓은 그 날로부터 계약이 완전 성사되는데 그 평균적으로 11일밖에 안 걸려요. 지금 팬데믹 전에 저희가 31일 걸렸었거든요, 평균. 근데 지금 11일이 됐어요. 그 정도는 그만큼 물건이 없어서 누구나 사고자 하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짧게 하면 이틀 안에도 거래가 성사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커머셜 쪽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업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업용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정말 와장창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지금 현재 한 28% 정도가 거래가 줄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 거래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가 아니라면 지금 사람들이 다시 출근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잡을 찾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교외로 빠져나간 분들이 많아서 다시 회사를 매일 5일 출근을 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도 요새는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회사를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코워크 스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게 지금 너무나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그런 오피스 빌딩은 거래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호텔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돼요. 왜냐하면 다시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는 여행에 대한 그 억눌렸던 여행 소비, 그게 지금 수요가 막 좀 증가했잖아요. 이번 여름에도요. 그래서 호텔 업종은 조금 화랑이기 때문에 호텔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호텔이 단순히 호텔 산업뿐이 아니고 인베스터들이 지금 호텔들을, 조금 오래된 호텔들을 다 매입을 해서 그걸 수리를 해갖고 그 멀티 하우징으로, 칸도식으로, 또는 거기에 왜 모든 풀 서비스 되고 있는 그런 리타이어 홈 있잖아요. 좀 은퇴하신 분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쿡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게 레지던스 같은 게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도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래스 B, 클래스 C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마켓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갖고 계시려고 그냥 갖고 킵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클래스 B나 C는 수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수요가 있는 거는 클래스 A 빌딩인데, 클래스 A 빌딩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사무실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컨퍼런스 룸이라던가, 또는 루프탑에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해피아워도 심지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아주 멋진 빌딩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타이슨에 왜 이렇게 유리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고층 빌딩, 우리가 트로피 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빌딩,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클래스 B, C 빌딩들은 앞으로 조금 점점 거래가 주춤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찬스가 있으시면 그거는 좀 정리하셔서 다른 데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이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스탠다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30년 고정융자죠.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제가 평생 한 30년을 갚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것인가. 그래서 이자율을 보실 때는 이게 30년 고정융자가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변동이자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실 그런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0년 고정융자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7년 고정,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새 제일 파퓰러한 거, 제일 인기 있는 거는 10년 고정융자예요. 10년 고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10/6 또는 10/1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은 고정되고 11년째부터 이자율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1년마다. 또 하나 10/6가 써 있는 거는 10년은 고정이고 6개월마다 이자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때 주변도 보세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본인도 마찬가지고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집에 앞으로 30년을 살 것인가 몇 년을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자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자가 내려가면 우리가 리파이낸싱도 하잖아요. 재융자도 하니까 내가 융자를 어떤 거를 선택할까 생각할 때는 이 융자를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몇 년을 갖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 몇 년을 살 것인가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꼭 고정융자 30년이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고정융자를 하면 제일 좋은 건 은행이죠. 왜냐하면 처음 5년은 우리가 내는 그 처음 5년에 내는 걸 60개월 내는 거 거의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년 고정을 하시면 아무래도 먼틀리 페이먼이 월별 내가 내는 금액이 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그 11년째 되는 때부터 우리가 이자율이 그때 마켓 레이트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럼 그때 상황 봐서 우리가 리파이낸싱을 다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집을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30년 고정융자를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first home buyer,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자가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까? 렌트비가 올라서죠.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은 부부인데 지금 현재 원베드룸 아파트를 2,500불을 월별 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베드룸인데 2,500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모아진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40만 불짜리 칸도 방 2개를 사는 게 목표인데 5%를 다운을 하고 싶어 해요. 5%를 다운을 하면 2만 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95%를 융자를 해야 되는데 5%를 다운했을 때 우리가 4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치면 칸도피 빼고 그분들의 그 먼틀리 월별이 한 3,050불 정도 돼요. 그럼 칸도피 한 450불, 500불 한다고 해서 한 3,500불 정도 토를 되겠죠? 재산세, 또 뭐 인슈런스 다 해서, PITI 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분은 이제 30년 고정융자로 따졌을 때요. 제일 뭐 안전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걸로.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2,500불을 내고 있으니까 방 2개짜리 칸도를 가서 1,000불을 더 보태서 3,500불을 내면은 이분들이 2베드룸 40만 불짜리 칸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2,500불짜리 원베드룸을 렌트하면서 3만 불을 그야말로 고스란히 날린 거잖아요. 공중에. 그런데 지금 1,000불을 더 어떻게든 모아서 이분들이 집을 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운페이를 20%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만 불 5% 다운해서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집을 살려고 저랑 지금 작업 중이고요. 또 한 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분들은 2019년에 팬데믹 전에 저랑 집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때는 아이가 하나여서 타운하우스를 저랑 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둘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싱글 패밀리 홈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 이자율이 2.65였어요. 그런데 지금 7%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집은 옮기고 싶지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근차근 시나리오를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팔지 않고 일단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게 1.2, 1.25 그 사이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만 불 정도 모으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10%가 안 되죠. 다운페이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두 분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401k 그 왜 우리가 리타이먼트 펀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어카운트에서 둘 다 5만 불씩 꺼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꺼낼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401k에서 내가 내 어카운트에서 내가 바로 그러니까 돈을 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DTI 그러니까 내 그 빚 채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만 불을 꺼내서 10만 불 내가 모은 것과 10만 불을 401k에서 꺼내서 20만 불을 좀 다운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 밀리언을 이제 론을 받을 거죠. 근데 이제 요새 이 정도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거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2차 시장에서 팔 수 없는 마켓이지만 그런 론이지만 그 은행에서 지금 이렇게 760 정도 크레딧이 되고 그다음에 DTI 그 부채 비율이 한 43%까지도 주거든요. 많은 은행들이. 그다음에 내 월급 통장 같은 거를 이 은행으로 롤오버를 해버리면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온 인컴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레이드 A 쪽 A 등급의 그
바로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0.5% 정도를 또 레이트를 낮춰줘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0year, 10년만 픽스된 그 고정 이자율 또 변동 이자율 하는 거 있죠? 그걸로 해서 이분들이 그 원래가 한 7%가 아니고 한 6% 정도까지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 현재 내시는 그 타운하우스 금액이 한 3,000불 정도 되거든요. 조금 넘어 3,000불, 100불 정도 되는데 지금 6% 정도로 한다고 치면 이분들이 내셔야 되는 금액이 5,000불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2,000불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또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2019년에 산 이 타운하우스가 한 20만 불 정도 에코리가 쌓였어요. 왜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매년 한 30%, 35% 올렸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일단 옮긴 다음에 이 은행에서 론을 리캐스트라는 걸 해줘요. 리파이낸싱이 아닙니다. 리파이낸싱은 레이트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올리거나 낮추거나. 리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아까 20만 불만 다운했었잖아요. 20만 불 에코리 쌓인 걸 이 집을 팔고 나서 그 20만 불을 다시 내 융자금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금이 밀리언에서 80만 불로 줄겠죠. 그래서 그 80만 불에 대한 론으로 다시 계산을 해요. 페널티 없이.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내야 되는 게 한 4,1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하고 지금 옮기시는 싱글홈하고 다 하고 나면 한 1,000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의 이자율이 2.675인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지금 7%대 싱글홈을 갈 수 있을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사실 이걸 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 한 1,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자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은행이 이런 프로그램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명망 있는 그 융자 전문가나 또는 이렇게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잘 상의를 하시면 그런 분들은 릴레이션십이 관계라는 게 평생 가기 때문에 명망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확히 또 그 정보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잘 의논을 하셔서 지금 주변에서 뭐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재산 많이 불리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프로퍼티 텍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퍼티 텍스 다 감안해서 지금 먼틀리 페이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꼭 PITI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집 소유주는 지금 내가 먼틀리 나가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은행에서 그걸 보는 게 융자 심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한 1,000불, 1,100불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 처음 집 사시는 분들 1,000불 정도 더 내셔야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2,500불에서 3,500불 정도 내시는 분들. 그분들도 프로퍼티 텍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텍스 베네핏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 텍스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불 차이 나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000불보다는 좀 덜 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삼중고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희망은 있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꼭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신임이 가시는 분들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